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세계 최대 은행이 딱 한 걸음 뗐을 뿐인데 이게 미래 금융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설계도 안에 숨겨진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그 전략이죠. 레거시 금융과 파이네트워크의 이중 전략. 이게 그냥 저희의 추측이 아니라는 거, 왜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지, 오늘 제가 그걸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세계 최대 은행 JP모건이 쏘아올린 첫 RWA 토큰을 뜯어보면요. 그들이 스스로 드러낸 치명적인 약점과 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길이 보이거든요. 이건 진짜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 이야기입니다. 거대 금융의 행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JP모건의 토큰, 이 모니라는 거. 도대체 정체가 뭔지 그 속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또 하나의 디지털 금융 상품 같지만 그 안에는 미래 금융 시스템이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모니라고 부를게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머니마켓 펀드, MMF를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MMF라는 게 보통 미국채처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자산에만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원금 잃을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도 은행 예금보다는 이자를 좀 더 주는 상품이죠. JP모건이 바로 이 전통금융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뢰와 안정성을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금융의 가장 안전한 심장이란 블록체인이라는 최첨단 두뇌가 만난 거죠. 말 그대로 차세대 스마트 자산인 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기술 기반을 보세요. 발행은 당연히 JP모건이 했고 기술도 자기들 블록체인 부서인 키넥시스를 썼습니다. 기초자산도 미국채랑 레포니까 아주 안전하죠. 근데 제일 이상한 게 바로 이 구독 네트워크입니다. 아니, JP모건은 캔톤이라는 자기들 은행끼리만 쓰는 초고속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걸 놔두고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공용도로 이더리움 위로 나왔을까요? 이건 뭐랄까, 전용리 가진 회장님이 일부러 출퇴근 시간에 만원 버스를 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주 이상하죠. 이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명확해집니다. 머니의 수익 구조는 한술 더 떠서 정말 영리합니다. 보통 우리가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이 현금으로 통장에 딱 찍히잖아요. 근데 머니는 완전 달라요. 일일 배당 재투자, DDR이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생기는 수익만큼 제 지갑에 있는 머니 토큰의 개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제 지갑에 머니 토큰이 1000개가 있어요. 그럼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수익률만큼 이게 뭐 1001개 이런 식으로 토큰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현금은 한 푼도 안 오가는데 자산이 알아서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정말 끝까지 뽑아먹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와, 24시간 거래되지? 세상 안전하지? 매일매일 복리로 자산이 불어나지? 진짜 완벽한 상품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레거시 금융이 절대로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고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인이 이걸 사려면요. 최소 자격이 순자산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65억 원이 넘어야 돼요. 기관은 2,500만 달러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증권법에서 말하는 적격 투자자, 즉 극소수 부자들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막 문을 여는 척 하더니 그 문 앞에 돈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벽을 세워놓고 당신들은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왜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팔고 극소수 부자들한테만 파는 걸까요? 그들이 대중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소위 라스트 마일, 즉 마지막 1마일 문제에 딱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왜 전용기 놔두고 만원 버스를 탔을까?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캔톤은 은행들만 들어가는 VVIP 라운지 같은 곳이에요. 보안은 완벽한데
손님이 없어요.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즉, 유동성이 메말라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광장이에요. 시끄럽고 좀 위험할 순 있어도 결정적으로 돈,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바로 거기서 흐르고 있거든요. JP 모건은 결국 인정한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성 안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요. 돈이 흐르는 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좋아요. 광장까지는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죠. 근데 왜 그걸 못할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입니다. 은행의 본질은 이거예요. 고객님, 비밀번호 잃어버리셨어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근데 블록체인 지갑은 정반대죠. 개인키 잃어버리면 은행 할아버지가 와도 못 찾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 겁니다. 만약에 은행이 고객한테 비수탁 지갑을 만들어줬는데 고객이 개인키를 잃어버려서 돈을 다 날렸다. 그 책임을 은행이 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집니다. 통제권을 포기하는 순간 은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은행이 이렇게 통제권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딜레마에 빠져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무대 뒤에서는 훨씬 더 큰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의 룰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폭풍의 눈이 바로 백악관에서 논의된 클래리티 법안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404조입니다. 이건 그냥 규제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래 금융에서 돈 버는 강식 자체의 정의를 뿌리부터 바꾸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 법안은 이자랑 보상을 아주 명확하게 딱 나눠버립니다. 앞으로는 그냥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가만히 앉아서 받는 수동적인 이자 있죠. 이건 은행 예금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돼요. 하지만 노드를 돌린다거나 거래를 검증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노동을 해서 받는 능동적인 보상은 이건 합법적인 수익으로 인정해주고 오히려 권장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에 기여하는 활동이 돈을 버는 시대로 법의 저울추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첫째, 은행은 기가 막힌 상품은 만드는데 이걸 일반 대중에게 팔 유통망이 없어요. 둘째, 법은 이제 활동을 해야만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되게 모순돼 보이는 거대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열쇠,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은행이 갈팡질팡하는 동안에 이미 그 해답이 될 만한 거대한 인간 배전망이 조용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1,7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원인증 다 맞추고 자기 지갑 딱 들고 시스템에 기여할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파이네트워크를 보면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이 미래의 그림을 미리 보고 설계한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던졌던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은행한테 없는 대규모 실명 인증 유저, 즉 대중유통망 이미 있죠. 사용자가 직접 모든 걸 통제하는 비수탁 인프라? 당연히 갖췄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노드를 운영해서 시스템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경제 모델. 이거 아까 말한 클래리티 법안이 원하는 그림이랑 완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뭘 요구하든 저희는 이미 준비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스템인 셈이에요. 앞으로 미래 금융 시스템은 아마도 성숙도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자, 이 가상의 성숙도 지수를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분모에 있는 기관 집중도, 이건 낮을수록 좋겠죠. 소수 엘리트가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은 위험하니까요. 반대로 분자에 있는 노드 분산이랑 인간 증명, 이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널리 퍼져서 이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1,750만 명 넘는 진짜 사람과 수십만 개의 노드를 가진 파이 네트워크는 이 점수에서 그냥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다 맞춰졌습니다. 한쪽에는 RWA라는 엄청난 무기는 있지만 이걸 뿌려줄 사람이 없는 레거시 금융. 다른 한쪽에는 규제가 원하는 완벽한 인간 배전망을 이미 가진 파이 네트워크. 이 둘이 만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융 시스템은요, 바로 이 이중 구조로 재편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JP모건 같은 전통금융은 RWA 상품을 만드는 생산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네트워크는 그 공장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상품을 전 세계 수억 명의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스마트 배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 꽉 막혀버린 은행,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관문이 되어버린 파이. 완벽한 분업 구조가 눈에 그려지시죠? 이건 절대 서로 싸우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없으면 죽는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합체. 저는 이걸 그랜드 머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은행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가 되고 파이는 그 금고 안에 잠자고 있는 자산을 전 세계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흐르게 만드는 살아있는 혈관이 되는 겁니다. 생산과 유통의 완벽한 분업, 이게 바로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가장 유력한 설계도입니다. 결론적으로 JP모건의 이 MONY 토큰 출시는요, 겉으로는 대단한 혁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준비된 인간 네트워크가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전 세계에 고백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은행이 만든 국채 토큰이 여러분의 파이 지갑으로 바로 꽂히는 그 순간, 부의 지도는 과연 어떻게 다시 그려지게 될까요? 그 미래를 그려보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